네,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이 강단을 올라온 것은 오늘 집회 때 대학 모임 간증을 하기로 예정해 두어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짤막하게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 모임 중에서 전북 지역 대학 모임 중에서 비전 대학 모임 간증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비전 모임의 활성화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고등학교 3학년 수험 생활을 지내고 있었고, 수험 생활이 끝나고 다음 연도 2017년에 20살이 되어 전라북도 전주 모임, 전주 기린로 모임으로 전주와 붙어있는 전북에 있는 군산 번영로 모임으로부터 청고되어 온 최성민 형제입니다. 대학생이 되어 교회 생활을 전주에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학 모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2017년간 전주 기린로 모임에서 생활하였고, 한동안 제 고향인 충청남도 서천에서 가족과 머물렀습니다.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에 군대에서 병영 생활을 부대에서 시작하면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던 때에 기린로 교회에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기린로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해를 줄여서 기대해 밴드인데요. 이 밴드와 또 카카오 단톡방, 비전 모임 단톡방을 통하여 비전 모임의 근황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나고 보면 참으로 주님께 감사한 점은 성인이 되고 나서 고민이 많이 있는 저를 먼저 알고 도우시는 손길을 고백합니다. 군 생활을 경험하며 군대에서 했던 걱정입니다. 군 생활 반을 해보니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참느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전역할 때까지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느낀 경험은 군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과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했듯이 20살까지 2017년 동안 1학기, 2학기, 2학기 비전 모임을 하고 군 복무 후 전역한 해부터 다음 연도에 코로나19가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2020년 작년에 비전 모임을 다시 참석하였지만 많이 모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올해도 비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하였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보니 24살의 나이로 비전 모임 내에서 연장자가 되어 비전 모임 청년 중 대표로 오늘 비전 모임에 대하여 전합니다. 비전 모임은 대학에서 학업의 경험이 있는 청년이 대다수입니다. 비전 대학교와 전주 대학교 학생 등 청년이 모여 캠퍼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비전 모임의 뜻은 두 학교명을 합친 것이기도 합니다만, 청년들이 비전을 뿜어 청년의 시기를 주님의 보호 안에서 보내기를 바라기에 이름을 비전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전주 기린로 모임에서 섬긴 이후 2017년 동안 어떤 취지에서 비전 모임이 운영되고 있는지 대학교에 와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교내 학생들은 대학 동기들과 같이 강의를 듣고서 강의가 끝날 때면 음주하러 가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이때 유혹을 거절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청년들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술자리에 가자고 유혹이 찾아올 때 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따로 시간을 내면 이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않을까, 피하는데 도움이 될까, 청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서 우리들끼리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 2학기부터는 저와 같은 2017년에 청거되어 온 이형빈 형제님과 작년에 20살이 된 송강혁 형제님 등 여러 형제님과 자매님 그리고 구도자 청년과 함께 대학 모임 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느 대학 모임과 비슷하게 비전 대학 모임도 매 학기 개강 첫 만남 시간에서는 해당 학기에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것인지 구상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2021년 1학기와 2학기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매주 목요일로 요일을 정하였고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운영 시간을 정하였고 때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학기에는 교재를 정하여 마지막 줄 제외하고는 이 교재 한 권을 미리 매주 일정 분량씩 읽으면서 서로 발표하는 시간으로 한 학기 일정을 보냈습니다. 교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정했습니다. 매주 일정 부분을 읽으며 모든 분량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취지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교재를 읽으며 매주 실천사항을 세웠었는데요. 공유하던 중 암송을 목표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청년에 대해 창조주를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말씀 암송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1학기 마지막 주에는 보드게임 등을 하였고 그리고 방학 중에 전주시에 있는 한 체육관의 빙상 경기장에서 한두 시간 무더운 여름을 서늘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예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개강할 시기가 왔습니다. 2학기는 8월 말부터 개강을 하였습니다. 개강을 했을 때 개강 모임을 했었는데요. 비대면과 대면으로 총 2번 한 주, 2주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개강 모임을 대면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단계가 조정되면서 대면이 어려워진 관계로 비대면 방식인 줌 온라인 회의를 먼저 하였고 이후에 만나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2학기 비전 모임 활동 계획의 계율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서 2학기 첫 만남들을 보냈습니다. 이후 대면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강 초 비전 모임 손님을 접대하여 앞으로 비전 모임의 일원이 되는 봉동 모임 성도님과 당시에 근래 시간적 여유가 있을 성도님 한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성도님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더욱 풍성한 교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교제 시간이 있어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섬김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물질의 섬김을 배울 수 있어서 새 학기에 느낀 서막한 사이가 더 가까운 사이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전 모임에서 했던 활동으로는 전북대학교 클래스 모임, 대학 모임과 연합 프로그램, 청년부 리더 모임, 식사 대접, 그리고 1학기 회의로 나왔었던 특강 교제 시간을 실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비전 모임과 클래스 모임의 연합 프로그램은 11월 11일 목요일과 12월 2일 목요일에 하였습니다. 비전 모임 및 클래스 모임에서 11월 11일은 교회 성도님께 드릴 미니 빼빼로를 만들어서 돌아오는 주일 나누어 드렸습니다. 12월 2일은 비전 모임 및 클래스 모임이 함께 모여 찬양 교제 집회를 보냈습니다. 대학 모임 간 오래간만에 연합으로 모였는데요. 그동안 대학 모임 하는 도중에 잠깐 본 적 말고는 어떤 구성으로 대학별 모임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적었기에 두 번의 연합 모임에 한 번은 빼빼로 만드는 시간, 한 번은 찬양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부의 리더 모임 형제님 자매님께 대학 모임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지원을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뜻에서 손수 만든 음식들로 목요일 저녁 시간에 대접하였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섬김 또한 감사합니다. 비전 모임 청년들과 1학기에 저녁밥을 만드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에서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시는 분들 중 청년부 소그룹 담당 형제님, 자매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모였기에 대접하기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들이 가치관 확립의 시기에 진로와 취업에 있어 고민거리가 동반하는 어려움을 도움받고자 미혼이든 기혼이든 구분하지 않고 연락드린 다음에 강의의 교제 준비가 가능한 형제님과의 교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제 내용을 들은 청년들이 시간 계획을 주님과 보내는 큐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일상으로 바꿀 수 있었음을 교훈받았습니다. 꿈을 내 생각으로 가두지 말고 청년의 시기에 죄를 안 짓는 범위 내에서 비전을 꿈과 연결지어서 본인이 주님을 전하는데 직장에서 통로 역할이 되어야겠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었던 만큼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했을 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며 비전 모임에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은 2021년 비전 모임을 시작하며 학기별로 준비한 계획이 빗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전 모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성도님들과 힘써 모여 교제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 주님과 비전 모임 구성원에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모임 기도 제목을 요청드린 뒤 이후 간증 시간을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비전 모임의 홍황표 형제님의 첫째 자녀 홍성민 군이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병사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입대 전에 비전 모임 참석을 해본 친구로서 홍성민 군이 다치지 않고 영육이 성장하고 전역하여 대학 모임에 다시 적응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타 지역 교회 청년들 또한 이 비전 모임에 같이 참여하기에 이 청년들과 기린루교회 청년들이 서로 화합하며 기린루 청년들 위주의 모임이 아닌 정말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인 안에서 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 이들이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대학과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닮은 청년들로서 열매 맺는 전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이어서 서본태 형제님 간증 나눔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이어서 전북도의 모임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6가지의 순서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이번 학년에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이 4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처음으로는 저희 지금 현재 참석하고 있는 인원 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지금 현재 인원을 한번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요. 16학번인 저와 정현 형제를 비롯해서 이제 18학번, 19학번, 20학번이 마지막 올해 새롭게 들어온 21학번 학생들까지 총 1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함께 목요일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가 16년도에 전북대학교 모임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아이들을 바라보니 좀 감회가 좀 점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만남으로 넘어갔는데요. 작년과는 다르게 이제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감사하게도 더 많은 인원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는 저희가 항상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새로 더해진 이제 형제 자매들과 이제 기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색한 시간들을 깨는 시간, 그러니까 얼음을 깨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전북대학교 선배님이신 허요 형제님 오셔가지고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분 남짓한 시간이었는데요.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형제님께서 새롭게도 들어온 청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또 정말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제가 나와서 전북대학교 모임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모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바로 이제 이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이 어떤 게임이냐면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자세히 보시면 박찬주 형제님께서
귀에 헤드셋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헤드셋에서 엄청난 큰 볼륨을 틀어놓은 이 음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입 모양으로만 유추를 해서 맞추는 건데 되게 청년들이 재밌게 잘 해주더라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인데요. 이 한 팀이 이제 나와서 한 팀 중에 두 명은 앞에 나와서 나머지 팀원들이 이 제시되어진 단어를 몸으로 설명하고 그 몸으로 설명한 단어를 이제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인데요. 이 두 가지 게임을 하면서 청년들이 좀 많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했던 게 마지막으로 나를 맞춰봐라는 게임인데요.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때껏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신기했던 것, 또 나눠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명당 한 명씩, 한 사람당 한 개씩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형제가 이제 정읍 금붕교회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21학번 안상원 형제입니다. 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나랑 사이가 멀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누나 컴퓨터를 백업 시켜가지고 누나가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나게 되었고 그 뒤로 잠시 누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시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약간의 웃기거나 좀 마음 아픈 좀 지금 와서는 잘 해결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형제는 또 이 자매는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서로를 조금이나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처음 3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서먹한 관계를 이제 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학기 일정을 짜게 되었는데요. 학기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실내 활동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 원래 같았으면 대학교 빈 공간, 빈 강의실에서 저희가 모임을 갖는데 제한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만 모일 수밖에 없다 보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머리를 맞대어서 좀 고안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밖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그래서 가장 좀 같이 즐길 수 있고 같이 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을 저희들이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관람입니다. 저희가 3월 말쯤에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언플랜드라는 영화는 낙태와 관련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낙태의 실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 한 장면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 낙태의 사실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낙태라는 게 당연히 성경적으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정말 죄악된 행동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왜 얼마나 큰 죄악된 행동인지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지하에서 관람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대학생 선배에게 듣는 특강을 또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서서 등장하셨던 우리 허용 형제님께서 또 등장하십니다. 저희가 특별히 전북대학교 모임에서 많이 이제 요청을 해요. 항상 그만큼 전북대학교 모임을 먼저 만들어 생각해 주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전북대 모임을 또 책임감 있게 이끄셨던 분 중 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의지하는 형제님이신데요. 또 형제님께서 그렇게 대학생활 동안 하나님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학생활 동안 얻게 된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대학생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듣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지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었지만 또 다시 또 듣다 보니 제가 또 미처 또 까먹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그 신입생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막막하잖아요. 이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회 다니면서 모임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학생의 신분으로서의 맡겨진 일들을 또 어떻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화요 형제님의 그런 실제적인 경험과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강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책 교재인데요. 저희가 1학기, 2학기 총 두 번의 학기에서 두 개의 분류로 나누어서 책 교재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학기 1학기 때는 일반 신앙 서적으로서 함께 교재를 나눴고요. 2학기 때는 성경 말씀 중에 요나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을 가지고서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미리 일주일 동안 이 책 정해진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읽었던 것 중에서 각자 개인이 느꼈던 것들을 이제 조별로 이제 나눠서 그것들을 또 대표로 발표하는 시간으로서 각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저희가 또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서로 이제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정규 모임 목요일 날 이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모이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총 책을 두 번 나눠야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주어진 시간 한 번밖에 없다 보니 남은 한 번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또 저희가 조별로 나눠서 그 목요일 빼고 남은 이제 개인의 평일의 시간 가운데 또 이 조를 나눠서 이제 또 그 기존 모임에 또 다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 책 교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책 교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사진을 또 찍고, 뭐 보시면 이 전북대학교 캠퍼스 가운데 있는 그 분수대 쪽인데요. 또 분수대도 걸으면서 또 같이 교재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어서 또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학기 때 나눴던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1, 2장, 3, 4장을 나눠서 총 두 번의 시간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1, 2장을 교제를 하면서 저희가 각자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림이 혹시 어떤 그림인지 유추가 되실까요? 잘 안 보이시나 혹시? 보시면 물고기가 또 보이고 머리 긴 이제 사람 두 분이 또 보이죠. 근데 이 본문이 이제 요나서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회개를 하고 다시 나오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또 그림으로서 그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었냐면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재밌고 또 잘 설명하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제 그림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뭐 상품을 주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이 신입생 안상원 형제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그 당시에 정말 되게 웃겼어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서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기했고, 이렇게 지금 상원 형제가 자기 사진을 들면서 멋쩍은 웃음과 함께 또 사진을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또 재밌게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 4장은 이제 저희가 PPT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형식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나의 반응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또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저희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또 잘못되었다라 생각되는 것들을 함께 또 나눠봄으로써 또 서로 또
아 이런 것들도 이 형제 이 자매는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또 이 형제의 사정들을 이 자매의 사정들을 또 알 수 있었고 또 서로 알아함으로써 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섬김의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티라미수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제 케이크를 만들었던 이유는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서 전북대 출신인 형제 자매님들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천거운 형제들 또 자매님들을 또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티라미수 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카스테라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요. 네, 반절로 자른 다음에 또 다른 팀에서는 직접 손으로 손수 저어가지고 생크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커피 물을 이렇게 부음으로써 이 완성품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 더 잘 만든 사진이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사진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좀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티라미수를 이제 성도님들께 방금 말씀드렸던 청고원 형제님들 그리고 전북대 모임 출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또 컵케이크를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각자가 드리고 싶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드리는 선물로서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신방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또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 다 같이 우르르 가서 누군가를 신방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신경이 쓰여서 불가피하게 바꿔서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컵케이크를 만든으로써 이제 신방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 것이었는데 또 찬주 형제가 직접 고안해낸 컵케이크를 함께 또 서로 교제를 하면서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 활동 마무리하겠고요. 세 번째 야외 활동입니다. 네. 청년들은 아무래도 열정을 빼고선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뭐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건강을 또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등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저희 이제 송천동 쪽에 또 전북대 쪽에 가까운 건지산 등반하는 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모악산을 하려고 했는데 형제 자매들이 이게 핑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9시에 수업이 있다. 좀 제약이 많다 해가지고 이제 건지산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저희가 아침 7시에 만났어요. 처음에 만나서 처음에 다들 잘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제 시간에 모든 청년들이 잘 나와서 같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한 30분 걸었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니까 또 힘들지 않게 또 걸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아침에 또 성도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걸을 수 있었던 굉장히 상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침에 등산을 하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또 걸었던 추억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전북대학교 멤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등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이 등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또 되게 감사가 되어서 또 좋은 마음으로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산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꼭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네, 밥을 사진을 저희가 못 찍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찍은 단체 사진으로 이제 대체를 했는데요. 저희가 밥을 먹고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아침은 이렇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날에 저희가 이렇게 아침 등산을 하고 각자 학교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밤바다를 이제 또 그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더 모임을 하게 되어서 못 가게 되었지만 남은 이제 멤버들은 이제 이 밤바다를 가게 되었는데 대천해수욕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서 이게 빠질 수 없는 불꽃놀이가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딱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그 21학번 이제 형제 자매들 신입생 형제 자매들 사진이더라고요. 다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안상원 형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양하연 자매, 세 번째가 고광민 형제, 네 번째가 이세은 자매입니다. 각자 이제 정읍 두 형제는 정읍에서 청구 왔고요. 이제 아연 자매 같은 경우는 광주 서부 지금 이제 빛골 상무교회에서 청거를 왔고 이세은 자매는 이제 광주 광산교회에서 청거를 온 자매입니다. 또 이렇게 이 네 명의 신입생 자매들도 가서 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또 이 4명 형제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이제 폭죽을 터트리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저희 청년들에게는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이 또 특별히 바닷가를 가서 했을 때 더욱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빼뜨릴 수가 없는 이제 모래사장 위에서 2021년 10월 7일 날 전북대 모임 클래스 모임에 다녀갔다라는 저희들만의 영역 표시를 남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 대학 연합 모임인데요. 아까 이제 성민 형제가 제 언급을 해주었는데요. 총 2가지 저희가 모임을 2가지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빼빼로 만들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거의 오랜만에 저희가 함께 연합해서 대학 모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회에서도 오히려 더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는데 또 지금 이 당시에는 좀 많이 또 제약이 좀 풀린 상태였고 또 오랜만에 같이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함께 빼빼로를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한 500개 분량 정도를 계획을 하고 빼빼로를 만들자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이거 하고자 한 이유가 저희 청년들에게 항상 사랑으로서 챙겨주시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또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자라는 목표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좀 많이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서먹서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또 밥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같이 뭐 만들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항상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비전 모임과 또 저희 전북대 모임이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같이 서로 분담한 역할들을 잘 담당해줬고요. 이렇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포장하는 것까지 함께 열심을 다해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빼빼로를 가지고 또 일요일 날 성도님들께 나눠드렸을 때 성도님들 굉장히 또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고맙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했고 또 많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작게나마라도 성도님들께 보답할 수도 있게 하신 이렇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많이 감사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인데요. 이날 이제 비전 모임 강효 형제가 찬양 사회를 해주게 되었고요. 같이 찬양을 드리는 시간도 갖게 되었고 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토크박스라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또 서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빼빼로 만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되게 피상적인 이야기들, 좀 일상적인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들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좀 더 각을 잡고 더 마음이 준비된 상태로 또 서로의 그런 마음 상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때 같이 함께 하진 못했지만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또 기쁘게 또 재밌게 즐겁게 이 모임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도 활동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활동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1학기, 2학기 두 학기 다 뭐 노방전도 다 뭐 친구 초청잔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한 학기에는 친구 초청잔치를 하고 이 한 학기에는 노방전도하는 식으로 총 2가지 전도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친구 초청잔치의 성격으로 이 모임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이제 각자 역할을 분담을 했어요. 레크레이션 팀, 또 말씀 준비 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이제
이 함께할 이 성도님, 함께할 구도자 친구들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또 이날 총 3명의 친구가 함께 복음 말씀을 듣고 함께 또 레크리에이션으로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이 구도자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복음 말씀은 특별히 저희가 어떠한 형제님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들을까, 아니면 저희 대학모임 내부에서 어떠한 형제가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제 어떠한 영상 클립을 또 따로 제작을 해서 함께 보는 식으로 하자라는 좀 되게 신박한 방식으로 이제 복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가 아니구나. 그 조별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또 허심탄회하게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도 데려오게 된 신성현 형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정말 많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뭐 앞으로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말을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정말 큰 수확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수고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구나를 느끼면서 친구 초청잔치에 대해서 많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구도자분들이 나왔는데요. 이세연 자매가 또 데려온 송시연,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예요. 그다음에 김혜린 자매가 데려온 이남주 친구,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데려오게 된 신성현 형까지 총 3분의 구도자가 저희 대학 모임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임 연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노방전도를 2학기 때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전북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0년도에도 2학기 때 동일하게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노방전도를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도 안 떨릴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그 준비를 할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 가운데 굉장히 떨림이 다가왔습니다. 또 이때가 그때 제가 9월에 노방전도를 다녀온 다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방전도가 이렇게 아무리 몇 번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는 거를 보면서 아직은 내가 덜 훈련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같이 드릴 선물이 무엇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 가운데 나오게 된 핫팩과 이제 자그마한 간식 같은 거를 전도지와 함께 붙여가지고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전날인 수요일 날 집회가 끝나고 저희가 저녁 시간에 이것들을 다 마감 작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저녁 식사 시간에 그 따로 만나고 싶은 구도자들을 또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한 팀은 이제 박지호 군, 이제 지호를 위해서 또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저 말고 저 가운데 보시면 그 지금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현 형이에요. 그 형과 함께 또 밥 먹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권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서로 얼굴을 또 읽힘으로써 또 다음 또 만남을 또 기약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앙증맞은 과자가 담긴 전도지와 함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200개 정도의 분량을 나눠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이게 한 1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20-30분도 안 돼서 끝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떨렸어요. 이게 내가 이거 전도지를 들었을 때
과연 받으실까?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나마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아이고 어린데 고생 많이 하네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받아주시는데,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아 싫어요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반사여서 저도 제가 그런 거절받는 거에 굉장히 좀 상처를 은근 받는 성격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분들이 없었고요. 그런 분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또 그런 분들도 되게 그래도 상처받지 않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또 용기를 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또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었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도 같은 마음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이제 한 형제인데요. 얼마나 떨렸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까. 저도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노방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또 기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전도하게 된 이 전도지, 그 전도지를 받게 된 분들이 정말 한 명이라도 그 전도지를 통해서 이 모임으로 나오게 된다든지 구원받는 역사가 실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사진 찍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학 모임을 돌아보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조별로 항상 밥을 나눠서 먹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기숙사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다 보니 아예 대학 모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저희들이 또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시 모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염려도 많이 되었고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4인 집합에 맞춰서 4명씩 이제 조별 나눠서 밥을 먹고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서 함께 대학문을 보내게 되었는데, 지나와 보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같이 밥을 4명씩이라도 먹고 또 4명씩 먹고 나서 이 교회에 와서 같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돌아와 보니까 제가 되게 그걸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2021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2016년도부터 대학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5년간 대학 모임에 대해서 한번 또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내가 이 5년 동안 대학 모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제가 2016년도 2학기 때부터 뭐 리더의 그런 위치로서 섬기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 리더라는 위치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는 어렸고 되게 나이가 그다음에 제 같이 있는 그 당시 멤버들이 저희 누나를 비롯한 나이가 많은 이제 청년들이 대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아직 어린 동생일 뿐인데 나도 그냥 어떻게 보면 케어받고 싶고 함께 그냥 마음 편하게 놀고 싶은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되게 대학 모임 할 때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대학 모임 리더를 하면서 뭐 한 명 한 명이 뭐 안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가시는 건가? 이 모임이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리더의 위치에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항상 불안함 가운데 이 모임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그러던 와중에 18년도, 19년도쯤에 문득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문득 제가 과연 내가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근원이 뭘까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특별히 제가 이 안 나오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느새부턴가 좀 판단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왜 안 나올까? 저 형제 자매들은 나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저 형제 자매들은 왜 안 나올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이 대학 모임에 나올 만한 이유가 없으면 안 나오겠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이 목요일 날 대학 모임을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또 다른 형제 자매들 입장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 형제 자매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교회 학교 안에서 맡겨진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그 시간 동안에 다른 또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고 또 내가 이 모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해 볼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왜 저 형제 자매들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을까를 좀 돌아보게 되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그때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 저부터 먼저 이 대학 모임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몇 명이 나오든 간에 상관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저부터 이 대학 모임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그런 와중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자연스럽게 더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 모임을 참석하는 데 있어서 참석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서 이 대학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전북대학교 모임이 하나님 안에서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모임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또 코로나가 지금같이 더 심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모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니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대학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아리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군산대 모임 같은 케이스를 잘들 아시다시피 군산대 모임 또 이제 동아리방이 구해짐으로써 이제 많은 영혼들이 또 더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대학 모임 가운데 나오고 있는 구도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더 이 대학 모임을 내 모임으로 여기면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동아리방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동아리방 근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조건이 뭐 몇 명 이상이 나와야 되고 몇 명 이상이 등록되어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과정들이 있어서 이런 과정들 잘 거치고 동아리방을 얻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된 구조자들이 그 대학 모임에 나오게 되고 또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는 역사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대학 모임이 아까 오방전도하고 또 짝꿍 초청잔치를 했던 것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쉼터가 되는 또 대학 모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저희 대학 모임의 새로운 멤버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또 저도 나이가 이제 졸업을 할 나이가 되다 보니 빨리 리더를 넘겨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형제로서 더해진 영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많이 되는데 합당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드리겠고요. 또 그다음에 새로운 멤버가 또 합당하게 또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대학 모임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주님 안에서 잘 모임으로써 성도님들이 또 해주시는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섬김 가운데 잘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고요. 짧게 또 제가 말씀드리고 내려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경 통독을 홍보를 해야 돼서요. 제가 홍보와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75일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신 형제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작년 2021년에는 저희가 100일 통독으로 성경 통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많이 들려오는 이제 피드백이 시간이 쫓기게 된다.
정해진 분량이 3, 40분 정도가 돼요. 길면 40분, 뭐 짧으면 30분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또 형제 자매님들이나 또 바쁜 학업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읽는데 좀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송영길 형제님께서도 수고해 주셔서 1년 이독 성경 통독을 한번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조사를 받고요. 특별히 성경 통독 이번에는 저희가 핸드북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핸드북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짧은 퀴즈가 있어요. 그 퀴즈를 가지고 저희가 1년 1독이 끝나고 나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 참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해서요.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또 오늘까지 이제 생각해 보시고 또 결심하시고 저나 이제 이명재 형제님 통해서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2022년도에도 주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는 저희 기름역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